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 물론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축, 코스피 시총 1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물론 저도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좀 부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인식 이후에도 지금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하기 위한 행진들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이 기업에 대한 그런 그 기업의 가치를 매우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안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보다 훨씬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단순 투자 참고 목적으로만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다른 영상들을 좀 계속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삼성전자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반도체 업종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웨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근에서 미국 상무부가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웨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를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화웨이 특수를 좀 느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를 제재를 했잖아요. 하면서 화웨이가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그 공급을 이 반도체 부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시행 이후에 이 부품을 생산을 하고 제품들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 긴급 재고, 자, 긴급적으로 물량을 공수를 했다. 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3분기 성수기 하웨이를 제재를 함으로써 하웨이가 이제 다른 기업들의 부품을 생산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2년치의 재고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을 긴급 물량 발주로 넣고 이제 재고를 확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하웨이의 일회성 매출이 상당히 증가가 됐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D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D램 가격이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D램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웨이의 이런 물량 공수 이런 부분과 반도체 업종의 재택근무로 인한 그런 수급의 가전 부분의 매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웨이의 공백을 메꿔주는 시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성장을 해서 키우기가 어렵지, 여기서 지분율을 좀 뺏어오고 뺏어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별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시장을 성장하고 기술의 발전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점유율을 뺏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가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의 주인 없는 땅이죠. 죽으면 임자입니다. 죽으면 임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볼 것이다. 그리고 애플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주인 없는 땅을 내가 먼저 이름을 딱 적으면은 삼성. 주인 없는 땅이 됐을 때 삼성, 여기는 애플. 이런 식으로 이름만 적으면 되는 거죠. 주인이 없는 땅은 가져오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가 라인업들을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저가 라인업들을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원인은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리고 D램,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D램이라든가 반도체 기판 그런 부분들 참 납품이 되니까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는 D램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5G 장비, 화웨이의 5G 장비, 화웨이를 때려버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5G를 점유율, 기술력으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화웨이의 장비를 저렴하게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5G 장비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10조 원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당연하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망치보다 상회했다 라고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근데 물론 지금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우리 9월에 수출 지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서 좀 성장을 했고, 자동차와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지표가 조금 반등을 했죠. 수출 지표가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 4위라든가 반도체 업종들의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반도체 수출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하웨이의 긴급 물량 발주가 독보적이었다라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웨이가 공급이 좀 끊겼죠. 끊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좀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아니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들. 거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하웨이라는 땅의 주인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은, 거기에 이름 적기 나름이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G 시장도 그렇고,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SMIC. 우리 SMIC도 미국에서 중국의 SMIC를 공격을 했잖아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 대만으로 치면 TSMC가 있고, 자, 일단 시스템 반도체의 그런,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가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대략적으로 파운드리 시장. 파운드리는 생산과 위탁 생산을 해주는, 생산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설계. 반도체 구조라든가 뭐 집을 예를 들 때 이렇게 10평이 있으면은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방, 여기는 거실, 여기는 뭐 침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집 구조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걸 설계하는 게, 반도체 그 부분을 설계하는 게 팹리스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 업종에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게 SMIC입니다. 자, SMIC를 때려버렸어요. 자, 이제 거래를 못합니다. 이 기업도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코스피 움직임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긴 합니다. 코스피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코스피 전망치에 따른 주가 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 증시가 지수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잖아요. 경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수출 지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리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이만큼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유동성 장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유동성 장세. FOMC에서 시장에서 뭐 하늘에서 완전 헬리콥터를 타면서 돈을 막 땅으로 막 다 뿌려버렸죠. 이렇게 다 뿌려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사람들 소비가 좀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유동성 장세로 상승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FOMC가 유동성 장세를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실망감에 주가가 조금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자체가. 자,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고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자, 어떤 후보든지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공략은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을, 그 경기를 뭐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후보는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당선이 되려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를 어떻게 부흥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당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FOMC가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부양책이 나와줄 것이다. 물론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 자, 그런 부분에서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이 불어넣어지고 유동성 상세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다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순히 숨고르기일 뿐이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11월 3일 미국 대선과 12월의 소비 시즌 산타랠리를 이제 준비를 할 시기가 됐죠.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우리 코스피 지수도 11월 3일 미국 대선 종료된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부양책과 FOMC의 그런 시너지. FOMC도 지금 관망하려는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지 뭐 바이든이 될지 그건 또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성으로 전환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망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 뚝 까놓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면은 FOMC한테 또 압박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대선이 됐다고 하면은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FOMC한테 좀 도와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FOMC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물론 삼성전자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같이 한번, 좀 긍정적인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